2024년 7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저기 예전에 그 검찰 정권의 국정원 기관 자리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자리는 뭐 계속 뭐가 또 지어지나 봐요. 지금 저기 지금 차 저쪽으로 가죠 지금. 일부러 이쪽으로 안 왔을 것 같은데요. 일부러 이쪽으로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찍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저쪽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 방금 차 2대 있잖아요. 원래 일로 오는 거였는데. 그리고 저기 또 한 대 더 왔는데 일부러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그때 이 앞에서 차들을 찍었잖아요. 보면은 정말로 이쪽에 차가 안 다니는 자리예요. 한마디로 저희 동네 집으로 가는 여기 목장이 있고 정말 차 자체가 다니지 않는 자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저쪽 가는 차 보세요, 오는 차 보세요 하면서 제가 그 굉장히 인위적인 차들이 온 거를 그때 잡은 거예요. 제가 자, 저 차 말고 또 차들이 금방 또 다녔고요. 저기 여기가 방금 차는 매연차 같아요. 근데 저 매연차 문제가 뭐였냐면은 매연차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한테만 피해를 주면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까지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까지도 피해를 주면서 계속해서 그 매연차를 이제 보냈다. 이제 그것도 제가 커뮤니티 글에 올렸었죠. 제가 이쪽에 왜 왔냐면은 이쪽 동네, 그러니까 저희 동네 이쪽 뭐 좀 대형 베이커리 근처거든요. 근데 이 자리쯤이었을 거예요. 좀 꽤 됐는데 고양이 2마리를 죽여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눕혀놓은 거죠. 제가 가는 길에 저를 타깃으로 한 것이 뭐 분명해 보였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원래 잘하는 거 있잖아요. 간접 협박. 그거를 그리고 또 그것도 그렇고, 전에는 저희 동네 그 작은 시내 있어요. 거기 대로에다가 새끼 고양이를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버스 내리면 타이밍에 거기다가 풀어놨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새끼 고양이가 치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제가 그때 써놓은 거예요. 커뮤니티 글에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마 간접 협박 있잖아요. 뭔가 그 계속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막 조이는 것 같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 차가 한 대 오죠. 잠깐 저 차를 좀 한번 보내고요. 저것도 아마 제가 봤을 땐 저 차도 용병차의 가능성이 매우 많은 그런 차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시달리니까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저 차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2022년 거의 말쯤부터 나타났단 말이에요. 차들이. 그때 제가 이제 카메라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담았거든요. 담으니까는 그 2022년 12월쯤인가? 그러니까 제가 요 동네 탄압은 한 10월, 8월, 10월, 9월, 8월? 그때부터 제가 탄압을 받았어요. 동네에 차들이 와가지고 막 칠 것 같이 굴고 막 굉장히 위험하게 막 구는 거예요. 그때가 막 수위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찍잖아요. 마치 근데 자전거에다가 마치 블랙박스 같이 이제 그렇게 했었던 시기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이제 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담았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또 차 오죠. 근데 어쨌든 상고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뭐 지역 주민의 차들이 끼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무조건 다 전부 다. 그리고 저 차, 저 차 잠깐 번호판이 잡혀야 되는데 잠깐. 그리고 일단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돌아다니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들을 잡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런 차들을 잡아가지고 아저씨 내리세요. 내려 한 다음에 창문 있잖아요. 창문을 내려가지고 다 찍어요. 이 사람들. 그런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또 왔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저 용병차들이 막 나가면 100대 정도 가용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전부 다 차들이 썬팅이 된 거예요. 차들이.
그러니까 그 용병차들이 전부 다 썬팅이 짙게 돼서 안에가 못 보이게끔 전부 다 그렇게 차들이 다 세팅된 거예요. 그렇게 차들이 다 탄압에 이제 차를 바꿔서 이제 동원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생각을 한 것이,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찍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 다 찍고 막 내리면서 찍고 막 그러니까 그걸 다 잡았어요. 그 정도로 찍히면 안 되는 민감하고 예민한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제가 아직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을 다 얘기를 안 했잖아요. 꺼내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 세팅이 되고 다 이것이 어쨌든 찍히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 담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마치 블랙박스처럼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이제 카메라 켜고 그랬던 상황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담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어쨌든 잡아서 이 사람들을 제가 찍어놔야겠다라고 굉장히 이제 그런 노력을 한 시기였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담은 파일들 있잖아요. 그 파일들이 지금 망가졌어요, 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희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제 그때 SD 카드들 있잖아요. 그것도 막 바꿔놓고, 심지어는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파일들은 제가 보니까는 지금 파일을 망가뜨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가지고 파일이 열리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고, 어쨌든 지우지는 않아요. 또 와서 지우지는 않고.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그런 공작을 지향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파일이 지워졌어. 그럼 누군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망가진 거는 또 저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애초부터 없었다, 이런 거를 지향하면서 불법 모략 공작의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아무튼간에 이제 그런 놀라운 상황들이 벌어졌었던 시기도 있었어요. 저는 저쪽에 저희 동네 큰 시내 쪽을 지금 그러니까 볼일을 보고 좀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까 제가 그쪽 동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용병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놀라운 거는 그 사람들이 찍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차를 다 썬팅을 하고 이제 그랬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올렸던 그 커뮤니티 글에다가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끌어들였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 또 비밀을 넘어선 기밀 여정 8편을 보면은 이제 공권력 가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거든요.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 근데 공권력 가족, 친인척,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만,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뭔가 일반인이 아닌 일반인, 그런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때 커뮤니티 글이랑 그리고 최근에 그 8편에서 나온 이야기를 조합하면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말한 것이 그 공권력 가족이냐라고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겠죠. 그러면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제가 막 창문 내리게 해가지고 막 집요하게 막 담고 이랬더니 아예 썬팅을 했다, 그러면은 그 부류의 사람들이냐라는 또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 부류도 아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류는 또 다른 부류죠.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아직은 하지 못했던 것이, 그때 제가 SD카드에 대해서 말하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자칫 기록을 아예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바로 오픈이 되면은.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간에 그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이 정말로 다 그 부류마다 이렇게 파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로 다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 가족 그거를 제시한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뛰어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검사들이 정말 한국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런 구조 중에 하나가 이제 오른팔을 국정원으로 두고 있었을 가능성, 왼팔은 경찰 보안과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축으로는 또
군대 특수기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다양하고 놀라운 사람들을 데리고서 그동안 이제 대한민국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봐도 결코 과언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 다 얘기를 안 했지만 참 그러니까 솔직히 공무원 가족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 그거는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안에서도 가장 뭐 놀랍지 않은 이야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극비리로 이런 짓을 정말로 하다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워낙 강력한 조직이 검찰이었으니까 또 국정원을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압수수색하고 털 수 있고 그러잖아요. 검찰이 막강한 힘을 가졌던 거죠. 근데 굉장한 능력치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첩보 관련 국정원 오른팔로 쓰면서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나라 구조 자체가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가 좀 벌어진 거 아닌가. 그리고 전체주의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구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기관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나 있을 법한데 한국은 이제 그런 또 약간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검사나 이런 검찰의 힘이 워낙 막강한데 그거를 또 오른팔을 갖고 있었다. 이건 더 또 희한한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 이런 유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구조가 없을 가능성이 많고요. 잠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단은 극비리로 이런 짓을 해오다가 돈이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지경까지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또 저렇게. 자, 지금 이 자리 지금 차 온 거 보셨죠? 저 사람들도 왔고. 자, 이 자리가 차가 사실 안 오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보시면 제가 그래서 오늘 거기 그 목장길 있잖아요. 그 목장길 그 옆에 길도 사실 차들이 거의 많이 안 다니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일로 차가 더 많이 안 오는 자리예요. 왜냐면 제가 여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 차도 이제 저런 식으로 용병차 혹은 그러니까 용병차들이 오는데 그것이 이제 2023년부터 그런 약간 성격과 이제 탄압의 영상이 바뀌더니 지역 주민들도 이렇게 저 차도 막 내보내고 압구정에서도 별 희한한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